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집값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하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헛소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지수인데요. 파란색은 서울, 빨간색은 지방입니다. 중간중간 굴곡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은 무시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2008년 이후 자료만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지수도 2008년 이후만 보겠습니다. 먼저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를 보면 6개월 만에 금리를 5.25%에서 2.0%로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였죠. 이때 서울과 지방은 보합 수준이네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를 보면 11개월 동안 금리를 2.0%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서울은 하락하고 지방은 급등했었네요.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를 보면 4년 동안 금리를 3.25%에서 1.25%까지 내렸습니다. 이때 서울은 2년은 하락하고 2년은 상승했고 지방은 꾸준히 상승했었네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를 보면 1년 동안 금리를 1.25%에서 1.7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서울은 급등했고 지방은 보합 수준이었네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를 보면 10개월 동안 금리를 1.75%에서 0.5%까지 내렸습니다. 이때 서울과 지방 모두 급등했었네요. 마지막으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를 보면 1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서울과 지방 모두 1년간 상승하다가 급락했었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하락한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상승한다. 아직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집값 상승은 붉은색으로 하락은 푸른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6개월 만에 금리를 3.25%나 내렸는데 집값은 보합이었고요. 이때는 금리를 올려서 서울이 하락한 건 알겠는데 지방이 급등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네요. 이때는 금리를 4년 동안 천천히 내렸는데 처음 2년간 서울이 하락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겠네요. 이때는 1년 동안 금리를 0.5%를 올렸는데도 서울이 급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금리를 내렸고 집값은 급등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모두 급등한 이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 난무할 때를 보면 최근 급격한 하락세는 설명이 되는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던 처음 1년 동안 서울과 지방 모두 상승한 이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물론 금리가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금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인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줬지만 IMF처럼 집을 팔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서울과 지방이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금리 상승은 전국에 동일하게 하락 영향을 줬지만 판교를 비롯한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만 하락하고 지방은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급등했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보면 금리 조금 내렸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사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과 지방 모두 집값이 급등하죠. 이때는 정부 정책이 집값에 주는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최근 금리 폭등 시기를 보면 처음 1년간 금리를 2.5%나 올렸는데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0월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농협은행의 대출 전면 중단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단, 전세대출 중단,
신용대출 중단 등등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만들어서 매수자를 일시적으로 0으로 만들었죠. 얼마 후 대출을 풀어주긴 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꺾는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금리 신봉자의 말은 걸러 들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리는 하락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금리보다 더 큰 요인이 많다는 것. 지금까지 뚜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